고수익 알바, 당일 지급, 뭐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일당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요새는 길거리에서도 현수막 같은 걸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마세요, 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업계에서 보면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일단은 사회 초년생, 뭐 19살, 20살,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주부들, 아니면은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냐면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뭐 출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일을 했을 때 한 달, 그 다음 달에 월급 준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뭐 바로바로 월급을 지급해주는, 일당식으로 지급해주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혹하는 문구들을 늘 사용하는 거죠. 뭐 고수익 알바, 당일 지급, 뭐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일당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지원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가담하는 건 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현금 인출책 하시는 분들 처벌받는 수위를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체포되고 구속이 돼요. 이건 거의 무조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징역형, 실형, 뭐 1년 전후의 형량이 다 선고가 되는 것 같아요. 설령 이 사건을 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사실 형사사건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굉장히 커요. 내가 한 건, 두 건만 하더라도 뭐 몇천만 원, 뭐 한 세네 건 하면은 한 1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급해서 가담했던 사람들한테 뭐 막 몇천만 원, 1억 이상의 이러한 합의금 마련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구속이 되죠. 그러면 구속에서 나오려면 합의를 해야 되고, 또 합의하는 금액은 많이 들고, 합의를 못하고 징역을 가고, 정말 악순환인데,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 젊은 사회초년생, 뭐 대학생, 대학교 막 졸업하신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내가 이력서를 올려놓고 이 회사들로부터 연락이 온다거나, 반대로 어떠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곳에 내가 지원을 하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회사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력서도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죠.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내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가서 나도 직접 봐야 되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봐야 뭐 성실성이나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대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는 면접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거치고 사실 뽑진 않죠. 단순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점주 내지는 매니저랑 만나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언제부터 출근할까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 사안들을 보면은 이런 절차가 전혀 없어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면접은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취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뢰인분들, 나이가 아직 어리신 분들이랑 같이 조사를 가보고, 또 조사 전에 면담을 해보면 저도 물어봐요. 여기 왜 취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요새 뭐 코로나 시기니까 비대면으로 면접 보고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회사에 취업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책임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저도 직원들 채용할 때 면접을 다 보잖아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받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의심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회사에서든지 가장 비용을 줄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력직이 아닌 사람들 채용하면 막 최저시급을 주려고 하고, 거기에서도 뭐 수습기간이니까 급여를 더 삭감하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떠한 경력도 없고 전문 지식이 없는데 왜 굳이 나한테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해 주냐.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누구에게 서류를 전달해라. 이거 전달 한 번 하는데 뭐 10만원, 20만원 줘. 그래서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경력, 지식 이런 게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은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해 주겠다. 역시 이거는 모두 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수집하는, 모집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새는
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아르바이트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몇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가지고 자꾸 거래를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자, 이 현금 인출책 그냥 요새는 이렇게 현금으로 안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다른 현금 인출책에게 이거를 건네주고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케이스들은 어떻습니까? 이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 뭉치 가방을 받죠. 이걸 받아서 무통장 입금식으로 통책 애들이 지정해주는 은행 CD기를 가서 ATM기에다가 무통장 입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통장 입금할 때 분명히 써 있습니다. 거래할 때. 그리고 더욱더 이 사람들이 강한 처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무통장 입금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나는 어느 회사 소속 직원인가요? 예를 들어서 A 금융회사, A 화재보험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입금할 때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회사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시한 걸 보면은 회사에 일 수가 없죠. 대포통장을 활용해서 받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곳곳에 의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몰랐어요라는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내지는 수거책, 전달책, 자,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떠한 사회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나중에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판단할 건 아니고 어린 학생들 아니면 주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구속이 되지 않고 이런 사건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모두 기억하셔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을 하셔야 되고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셔야지만 내가 이런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되는 범죄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을 가장 많이 받는 총책들은 늘 외국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굉장히 적은 일당만 받은 우리 현금 수거하시고 인출하시고 뭐 이런 분들만 징역형을 받는 게 좀 아쉬워서 만들어 보게 되었으니까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